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을 통해 투자 협력도 약속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얘기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정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잘 쉬었죠? 예, 좋습니다. 예. 잘 쉬시는데 G7 정상회의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G7 정상회의에 관련된 경제적인 좀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국, 영국 뭐 지금 G7들이 막 경제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도 뭉치지만 경제적으로도 막 뭉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 G7하고 러시아, 중국이 대결되는 것으로 좀 봐야 되나요?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GDP 기준으로 세계 9위입니다. 미국이 이제 22조 달러로 세계 1위고 중국이 16조 달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한 5조 달러. 근데 그 뒤로 이제 프랑스, 인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참석을 못 하고 있죠. G7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중국이 굉장히 부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GDP 기준으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22조 달러, 중국이 16조 달러지만 총 생산에 있어서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뭐 중국에 있는 반도체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고 반도체 수출의 60%가 다 중국입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해서 먹고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과 홍콩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15%가 미국이고 6%가 일본입니다. 결론은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밀고 당기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미국에 이제 탁 붙었습니다. 미국의 안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붙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미국 다음으로 재래식 무기를 제일 생산 가능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20조 달러만큼이나 폴란드가 한국의 탱커와 자주포와 경비행기를 수입해 갔습니다. 네. 앞으로 한국이 한 100조 원 정도 무기 수주를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자동차, 방위 산업이 또 한국의 수출 품목이 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재래식 무기를 가장 제일 잘 생산할 수 있는 국가다. 그래서 러시아도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포탄이라든지 이런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국이 계속해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지금 치포 동맹을 맺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 대만인데요. 반도체의 특허의 60%를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는 다 일본이 생산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의 80%, 또 대만이 전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의 80%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개의 나라가 이제 분업을 해서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계속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서는 반도체를 생산도 하지 말고 팔지도 마라. 중국을 고립시키고 좀 성장해 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곤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은 우리나라도 중국이 전 세계 경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앞에서 33%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출에 대한 비중도 점점 중국에서 발을 빼야 되는 겁니다. 롯데와 신세계가 중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다가 완전히 망해서 나왔습니다. 사드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이 대기업이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이 정도로 중국은 굉장히 토지에 대한 분양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건물에 대해서는 분양을 해주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업의 토지를 뺏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앞으로 삼성과 하이닉스도 전 세계에서 단일 공장으로 가장 큰 공장이 미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습니다. 시안에 있는데요. 저 직접 가봤습니다. 이런 시안에서 삼성의 가장 큰 공장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미국은 좀 첨단 반도체는 하지 말고 기존에 생산되고 있던 공업용, 산업용만 좀 생산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지금보다는 한 반 정도를 낮추고 또 다변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전략이 돼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하,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이제 무서웠다는 생각이 좀 사실은 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제 미국이 반도체 지금 말씀하신 특허 한 70% 갖고 있잖아요. 그 소부장은 일본이 또 다 하고 있고 뭐 지금 ASM인가 네덜란드에서 네. 설계하고 막 이렇게 독일에서 설계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대만은 이제 생산하는 국가가 돼 있고 거기다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가 되다 보니까 좀 중국이 좀 오늘도 뉴스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마이크론을 제재한다고 네, 막 아까 교수님 뉴스 네. 보셨을 텐데 마이크론에 뭐 이게 보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국이 예. 이제 뭐 수입을 네, 금지시킨다는데 아, 이거 우리나라한테도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고 진짜 중국은 저는 좀 겁나는 게 그 사드 사태 때도 그냥 막아버리잖아요. 네. 그냥 막아버리니까 뭐 중국하고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돼갔는데 저 여기서부터 재밌는 게 요즘에 일본이 참 그 주가도 많이 오르고 네. 일본이 참 경제 진짜 뭐 저도 이제 제 자녀가 이제 일본에서 오래 공부하고 있고 오래 있는데 물가가 안 오르고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급여가 싸고 막 그래서 일본도 막 그 경제가 죽었다는데 요즘 일본 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도 좀 물가가 좀 올랐다 그래요. 네. 활성화되고 뭐 있다는데 일본 경제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GDP 기준으로 일본의 GDP는 5조 달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 명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와 1인당 GDP는 거의 같습니다. 지금 3만 3천 불 정도 되고 우리나라의 1인당 구매력 지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1인당으로 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사는데 일본의 인구가 우리보다 한 2배 반 정도 됩니다. 그쵸. 1억 2천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 GDP보다는 한 2.5배 정도 큰 것이 일본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지난 20년간 잃어버린 20년이다 이렇게 그쵸.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최근에 굉장히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한국하고 물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가 받는 우리 평균 급여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들 생산직 기준으로. 근로자. 예. 또 토요타가 한 9천만 원 정도니까 생산직 근로자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이겼다. 우리가 급여가 더 많은 정도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도 일본을 한번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10배 비쌌던 게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가 라면이 뭐 2,000원, 3,000원 할 때 일본의 라면이 10,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이 1,000원 정도 했었습니다. 식당에서.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10,000원 정도. 10배나 받았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일본하고 한국과 거의 똑같더라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한우보다 일본에 있는 허구가 더 쌉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되었나 이렇게 할 정도로 일본이 지난 20년간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20년을 보냈지만 최근에 일본이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전격적으로 경제 부활을 하고 있고 일본의 기준금리는 현재 0%입니다. 미국이 5.2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고 한국도 3.5%까지 올렸지만 일본의 기준금리를 0%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에서 발행하는 국가 채권은 전부 다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도에 날 위기가 없죠. 채권 자체를 일본 국민이 다 사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본보다는 이제 우리나라가 활력은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정부라든지 스마트폰 보급률 뭐 이런 거 우리가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일본은 최근에 이제 기시다 총리에 대한 테러가 있었는데 그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일본에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신원을 알 수가 없다 그래요. 부모가 누군지 가족이 누군지도 그 친구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온라인화가 늦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게 되면 가족부터 해서 뭐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는데 일본은 그런 체제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온라인이나 디지털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고요. 일본은 지금 현재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대항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G2의 국가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슈퍼 300 일제로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기업을 다 파산시켰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특허권을 다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러한 기업들을 다 파산시킬 수 있을 정도고, 일본은 반도체 기업이 파산한 대신에 소재와 부품, 장비로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대만에 일본의 부품과 장비를 수출하고 있고요. 한국이 반도체를 가장 많이 팔고 있지만 다 일본의 장비와 소재 덕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일본은 소부장만 남아 있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치포 동맹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일본이 전 세계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국가들이 중국과의 교류를 많이 하거나 교역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중국의 부상으로 또 미국에 의한 견제로 인해서 그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또 일본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33%가 중국이고 수출의 6%가 일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2배를 수입합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한 50조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 전체 수출은 900조입니다. 900조를 수출하고 800조를 수입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매년 일본에 한 50조 원 정도를 수출하고 100조 원을 수입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수입이 더 많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이라든지 또 수출에 대한 다변화를 구축해야 될 것이다. 현재 일본은 이런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도 하고 미국으로부터 이러한 반도체에 대한 부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상당히 지금 우리가 지금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게, 일본이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요. 진짜 워런 버핏도 뭐 일본에다 투자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일본이 진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좀 될까요? 일본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제가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이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가총액 비중으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시가총액이 1.5%고 지금 총 시가총액이 한 2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도 한 3배 정도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시가총액 순위 1위 기업은 소프트뱅크입니다. 손정의 회장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1위이고, 그다음 도요타, 이런 기업들이 일본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런 버핏이 투자한 일본 기업들은 종합상사입니다. 일본의 종합상사들은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원자재라든지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석유 가격은 70% 올랐고요. 우리가 가스 난방비는 500% 올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금년도에 난방비 폭탄을 맞았던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해서 가스비가 최고 500%, 5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난방비 폭탄을 맞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의 종합상사들은 이와 같이 원자재,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라든지 이런 필수 소재에 대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원 기업이 바로 종합상사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일본에 있는 종합상사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전 세계가 자원 전쟁을 벌이고 중국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 대해서 위협하는 것이 바로 원자재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리튬이라든지 이런 특수금속에 대해서는 90% 정도로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 이러한 리튬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다원화하고 다변화해서 중국이 공급을 하지 않더라도 공장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한 수년 전에 마늘 파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산 마늘이 문제가 많다, 이래서 한국이 수입을 금지했더니 중국이 리튬이라든지 전기차 부품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 다음날 손들었죠. 아, 잘못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정도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한 90% 독점하는 품목이 한 수십 개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중국이 이런 수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의 공장을 멈출 수 있을 정도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변화하고 다원화해야 되고 이런 원자재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원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집니다. 이거 그 이번에 코로나 때 중국에서 부품이 못 들어서 자동차를 생산 못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반도체가 생산이 안 돼서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이 안 돼서 어렵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결국 중국이 공급을 많이 해주고 일본은 기술적인 공급이 되는 것이고 미국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예. 어디 하나 그냥 시원한 데가 없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지금 33년 만에 최고 지수를 찍었다고 그래요. 2003년에 그 최저를 찍다가 지금 이 최고를 찍었다고 그러는데 일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합상사가 이제 에너지 그 자원 네. 그 많이 가지고 있고 뭐 하니까 워런 버핏도 거기다 투자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일본의 에너지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일본의 상황도. 일본도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그쵸.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석유를 포함해서 에너지의 99%를 수입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1% 에너지는 석탄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본도 또 교역에 대한 1위가 중국입니다. 일본도 중국이고 한국도 3분의 1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일본의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크게 많이 올랐는데 한 100%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네, 많이 그렇죠. 올랐는데 바로 그 이유가 이러한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고 있다. 과거에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G2로 성장했었는데요. 일본의 과도한 성장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많이 가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슈퍼 301조를 동원해서 일본의 반도체 기업을 다 망하게 했고요. 그래서 일본은 중소기업들이 소재, 부품, 장비만 지금 남았다. 전 세계 한 80%를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 경제가 이와 같이 히로시마 G7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나 영국, 우리 한국도 이제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일본 경제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이제 우리가 디지털이나 온라인하는 일본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일본과의 협력이 좀 필요하다. 저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1,340원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하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외환보유고는 20%밖에 안 되고요. 앞으로 미국은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한미 통화 스와프 600억 달러가 종료되었고 한일 통화 스와프 700억 달러도 종료되었습니다. 환율이 좀 불안한 상황이다. 저는 우리가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는 이런 한일 통화 스와프도 다시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미국과도 이렇게 좀 체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이렇게 환율이 불안정한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일 관계는 좀 더 긴밀하게 해서 우리가 얻을 건 좀 얻어야 되겠다. 최근에 정부가 많이 양보해서 일본과의 경제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더 금융으로도 우리가 좀 성장할 때까지는 우리가 일본의 협력도 좀 필요하고 과거에 덩소평도 일본을 방문해서 과거사 문제는 미래 세대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의 자금으로 중국 경제를 세계 2등으로 키운 사람이 덩소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자꾸 얽매 있는 것보다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미래지향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이거 과거에만 얽매여서 뭐 과거에 이랬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좀 생각해가지고 지금 일본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면 이거 그 지금 죽었지만 아베 전 총리가 그 코로나 상황에서 그냥 막 확장적 재정을 펼치면서 막 경제를 막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은 그렇게 지금 확장 경제에서 아직 재정에서 좀 하지 않고 좀 예. 다른 정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물가도 올라간다지만 일본은 입장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우리는 너무 좋아. 우리 잃어버린 20년을 찾아야 돼. 뭐 이런 타고 말씀 좀 들어보니까 일본하고 그 미리미리 좀 준비를 좀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일본과의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한국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본 놈이라고 많이 부르죠. 미국 외놈, 사람, 뭐 일본 놈 이렇게 일본 사람 하는데. 일본 놈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이제 가장 미워하는 일본 한 몇 번 가봤는데요. 우리가 아직은 일본과의 협력을 할 게 많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비행기에서 만난 일본 여학생을 만났더니 한국의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있을 거예요. 네이버 라인을 통해서 본인의 SNS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이 너무 고맙다. 자기는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는 그 일본 여학생을 만났었는데 정말 저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1인당 구매력 지수도 작년 말 기준으로 일본을 능가했고 우리가 디지털이나 온라인화를 통해서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일본보다 더 능력 있는 국가가 되었다. 일본은 아직도 팩스 문화를 쓰고 있습니다. 온라인화를 쓰지 않고 이메일이라든지 SNS를 통하는 것보다 팩스를 통해서 9세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좀 가슴에 확 와닿는 게 국채를 거의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이렇게 붙을 때도 보면 중국이 미국 국채 우리가 니네 거 많이 갖고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본하고는 일본 국채 우리 국민들이 다 갖고 있는데 뭐 다른 나라가 신경 쓸 거 뭐 있어 뭐 이렇게 나간다는 거 보니까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시간이 뭐 벌써 다 됐네요. 시간 돼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자 테슬라 생산 판매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서학개미들 좀 관심 높아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테슬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주식입니다. 테슬라라든지 뭐 QQQ라든지 애플 이런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0조 달러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한 400조 정도 되니까 삼성전자의 한 2배 정도 되고요. 테슬라는 금년에 팔고자 하는 목표가 한 200만 대가 조금 안 됩니다. 한 180만 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의 좀 70%를 테슬라가 팔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30% 정도가 테슬라의 전기차가 팔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가 테슬라인데 테슬라의 전고점은 414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180달러 정도니까 아직도 마이너스 한 55%에서 한 60%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인공위성을 통해서 통신을 하겠다 이렇게 전략도 추구하고 있고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저렴하게 팔고 난 다음에 업그레이드하는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그 수지를 맞추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전망도 있고 밝지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의 가장 좋은 것은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인데요. 테슬라는 급등을 했다가 지금 60%까지 폭락을 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제 시가총액 1등 기업 애플은 오히려 이제 전고점을 마이너스 2%만 남았습니다. 아직 테슬라는 마이너스 60%까지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식을 투자하고 유지를 하고자 한다면 시가총액 1등 애플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전망이나 향후 한다 그러면 내가 투기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 마이너스 뭐 70% 가더라도 참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라면 테슬라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와 같이 애플과 테슬라를 안정적인 기업과 투기적인 기업을 함께 섞어서 해라.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